저는 태고입니다. 오늘은 2002년을 보내면서 어 이제 식품 회사를 준비를 한 1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준비가 다 됐는데 내년쯤에 아마 정품이 나와요. 정품이 나오고 스님이 한 10여 년이 지나오는 과정에서 식품의 영역에서 그 성분을 분석했을 때 예전에 탄수화물이 97.3%, 그다음에 식이섬유가 37.2%. 근데 이 탄수화물이 그 이전에 제가 설명을 했을 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사람들이. 왜냐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탄수화물이었는데 그걸 합성을 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이제 방송에서 그 탄수화물이 이제 소개가 되더라고요. 항상 시간이 지나면 인간의 의식 체계가 점점 올라오는 것처럼 어떤 영역을 얘기하면 자기가 배우고 보고 또 책에서 겪고 한 것에 한계점이 있어서 그 이상의 영역은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면 행동하지 못하고, 사람의 작은 지식과 이런 영역에 갇혀서 새로운 것을 보았을 때 그대로 인식되기가 어려운데, 얼마 전에 이제 방송에 이제 나오더라고요. 방송에 좋은 탄수화물이라는 식으로 나왔어요. 그 방송에 나오기를. 탄수화물은 보통 우리가 정제된 밀가루나 이런 영역은 몸에 해롭다고 이미 벌써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이제 통밀이나 또는 같은 탄수화물에도 곡물류에 있는 그런 탄수화물은 좀 이롭다는 식으로 표현이 되어지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은 아직 안 나오고 약간의 설명만 보충되어서 나오는데, 스님 식품에 대해서 한번 왜 그런지, 스님이 만들 때 이유가 있어요. 만드는 과정 안에. 그냥 프로세싱을 직접 하기 때문에 97.3%라고 하는 그 탄수화물의 영역에 있지만 37.2%라고 하는 이 식이섬유가 거기에 성분 분석을 하면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원래 자연계에 있는 탄수화물 중에 스님이 이 프로세싱을 할 때는 찹쌀하고 그다음에 도토리가루라는 것이 있어요. 그 도토리가루에 있는 그 전분, 또 칡분말, 여기에도 전분이 있어요. 자연계에 있는 이 전분의 영역에서 합성되어져서 탄수화물로다가 나오면 몸에서 지방을 흡수하는 걸 방해를 해요. 그 탄수화물이. 그 전분이 탄수화물화 들어가면서 탄수화물로 변화되어졌을 때 자연계에 있는 탄수화물 중에 그래요. 그래서 스님의 식품을 먹으면 내 지방을 녹아서 분해해서 몸 안에서 그 식이섬유라는 그 37.4%의 그 식이섬유에 같이 흡착이 되어져서 밖으로 배출되어지는, 나머지 혈관을 뚫고 하는 양리는 두 번째고, 일단은 성분에 있는 것만 이야기해주면 그 전분이 합성되어진 그 탄수화물의 영역에서 자연계에 있는 탄수화물과 같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역에서는 합성되어진 게 없어요. 근데 한 10년 전에 스님이 계속 이야기해도 설명할 길이 없어서 한계점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정제된 탄수화물에 대해서만 인식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남으면 지방으로 축적되고, 이 과당이 많을 때 이제 그 영역에 그것도 매체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인식 못했었는데, 매니아들이 먹다 보면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서 좀 다르게 이제 이해를 하게 돼요. 근데 요번에는 방송에 나오니까 설명하기가 수월해. 그래서 좋은 탄수화물이라는 영역으로 나오는데, 탄수화물이
몸에서 지방이 흡수되는 걸 방해를 해요. 스님이 만든 탄수화물이 그래요. 식품이. 그 영역으로 변환시켜 놨기 때문에 거기 합성할 때 그런 영역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장부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안에 각 장부마다 보내는 그 법칙이 있어요. 그게 수분은 다 콩팥으로 가요. 소금하고 이 영역은. 알코올은 다 간으로 가요. 그 성품을 부여하는 거예요. 알코올은 날아가지만. 그래서 양리를 알코올로 추출하기도 하고 또 당화시켜가지고 또 발효시켜가지고 나오는 게 있고 그래요. 어쨌든 이번에 인연 따라서 회원제로도 하니까 회원이 섭취를 하고, 예전에는 그 식품 회사를 했을 때 그 당시는 많이 대량 생산을 해서 이렇게 보급을 하려는 마음이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인연이 그렇게 들어왔었고, 그러나 그 전달되어지는 과정에서 막 만병통치약으로 막 팔리고 이래서 스님이 전에 경찰서도 갔다 오고 뭐 그런 일을 겪었다 그랬죠. 원래 식품은 병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과대광고라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교수님이 지나온 영역에서 원래 승가에만 처음에는 이제 스님들하고만 인연을 맺어서 각 사찰에 보시하고 납품하고 이런 영역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불자들이 먹게 되면서 이제 일반적 영역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식품회사를 하고 그 영역에 가고, 이게 중국, 홍콩, 미국, 또 호주 여러 군데 나갔었어요. 지금은 스님이 코로나하고 그 이전에 중국 다니면서 일반적인 대중의 영역을 제가 문을 닫았었는데, 이제 새롭게 준비를 해서 그래도 전에처럼 그렇게 사업의 영역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반 판매도 하지 않고 그냥 회원에 가입을 한 그 인연자들, 또 스님 영상을 보고 이 구독자들하고 소통하는, 스님이 영상을 아무리 많이 보고 아무리 그 지식적인 이야기를 본다 하더라도 식품을 한번 먹는 것만 못해요. 왜냐면 법력을 그 식품에 담아놨기 때문에 식품을 먹으면 그게 몸 안에 12시간 아침 저녁으로 또는 하루 한 번 그래서 섭취를 하면 몸을 케어를 하고, 늙음이라고 하는, 오늘 그 얘기 들었어요. 늙는 게 자연적인 순리 아닌가요? 뭐 생로병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남이 있으니까 당연히 죽음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러면은 60에 병이 걸려 죽는 거 하고 70에 병이 걸려 죽는 거 하고 80에 죽는 거 하고 120살, 140살 이렇게 산 사람도 있어요. 2배를 사는데 뭐가 정상이?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인연에 의해서 병이 걸려서 몸의 순환이 문제가 들어오면 늙음의 영역으로, 또 병증에 의해서 몸이 멸하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그 인연의 이해인 거예요. 그 요즘에 과학에서는 늙음조차도 조금 박사들이 논문이 많이 있어요. 늙음도 하나의 질병으로 보고 그것을 변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자하고 연구하고, 지금 초인류, 초과학, 의료도 맞아요. 의료계에도 그 초과학이라는 영역이 들어가면서 수술의 영역은 굉장히 많이 진보되어 있고, 또 영양학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영역이 개방되어져 있고, 또 인식의 체계도 많이 활성화되어져서 제가 우주강선이라고 항상 이야기했던 영역조차도 이제는 웬만한 분들이 다 알아요. 자외선이 너무 많이 하면 몸에 안 좋고 뭐 이런 일반적인 그 의식체계가 위로 올라와 있어요. 어떤 분이 뭐 좋은 영역만 본다면 세상은 참 매력이 있어요. 그러나 좋지 않은 것조차도 이렇게 보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보아서
알 수 있어야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다라는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세상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비춰서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편견이라고 하는 영역이 생기면 세상을 사는데 한쪽 면만 보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살아온 거 모르고 그 하나의 행동을 가지고 섣불리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저 사람의 크기가 요만하면 그 크기 이상으로 말을 탁 던지면 그 사람의 그 행동과 말과 이런 영역에서 그 크기가 보여요. 드러나지. 일부러 보려고 하지 않아도. 한계점이 있으니까. 그러나 나이가 한 60쯤 다 다가오면 통찰에 의한, 경험에 의한 그 통찰지가 다들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자기가 배운 거 외에 다른 것을 볼 때도 인식하고 조금 열린 분들은 아, 이게 이렇구나 하고 이렇게 조금 보는 시야가 넓어져요. 이게 이제 통찰에 의한 지혜고, 초월지라고 하는 것은 보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어떤 일과 딱 마주쳤을 때 본능적으로 그냥 알아지는 영역이 있어요. 뭐 일부 각 부분에 제가 볼 때는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은 거의 한 방향에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자기가 살아온 분야의 한 부분은 다 도인이에요. 선생님도 얘기하잖아요. 사회생활은 빵점이고 오로지 약 만드는 영역에만큼은 어느 선을 넘었어요. 그거는 스님도 알아요. 요즘에 그 불로주하고 한원주 만드는데 심취해서 테스팅을 해보지. 매력이 있어요. 근육을 이완시키고 말단의 모세혈관까지 양리를 보내서 혈관에 있는 노폐물이 분해가 되어지고 염증 물질하고 어여일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분해를 해서 근육이 편안하고 다음날 자고 일어났을 때 개운하게 힘이 다시 올라오는 것. 실제로 도인이라고 하면 개인적 견해에서는 3, 40대 모습으로 90백을 가고 또 예전에 신선이라고 하는 스님은 항상 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수련하면서도 신선이라고 생각하는 신선은 노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반노한동. 3, 40대 모습으로 100살, 200살, 300살까지 지나가야 스스로 그때쯤 되면 내가 신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인류가 150이라고 한계점을 넘어서 150, 200 이렇게 지나가면 남들이 신선이라고 불러요. 그런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는. 뇌, 스스로 뇌에서 한계점을 만들어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 또는 본인이 인식한 거로서 한 그 부분으로 이렇게 갇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벌써 세상은 워낙 다양하고 사람이 인식하는 그 속도보다 지식이 나오는 속도가 더 빨라요. 초월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인류가 변화하는 영역에서 전에 수명의 이야기도 했지만 과학의 영역에서 이제는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가지고 모아서 만들어낸 그것도 데이터의 한 부분인데 우리가 볼 때는 인공지능이 상상을 해서 제시하는 프로그램이나 예술 작품을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그 정도로 인공지능이 앞서 있어요. 인공지능이 어떤 그림을 그리잖아요. 벌써 예술 활동을 하잖아요. 인공지능이.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해가지고 기본 요소만 주면 작곡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시도 쓰고 책도 내요. 근데 앞으로 더 진화하면 불과 20, 30년 진화되어지면 인공지능 스스로가 프로그램도 짜고 그 영역에 만들어내요. 그때 인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높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그대로 행동을 하고 거기에 맞추면 그게 훨씬 더 사람이 생각한 것보다 앞서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지금 이렇게 세상이 빨리 변했어요. 불과 15년 전에 인식되어졌던 것과 지금 변화하는 속도가 얼마나 멋져요. 앞으로 100년 정도 더 지나갔을 때는 인류는 수명은 150을 넘어갈 것이고 벌써 신인류는 그 이상 지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혼돈, 카오스의 시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살아오고 생활하는 방식과 먹는 것과 스트레스, 인식의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다 80대 전후에 다 죽어요. 조금 열리고 인식이 변화하고 자기 관리라는 영역을 든 사람은 120세가 무수히 많이 나와요. 그러다가 150까지 수명이 늘어난다 그랬죠. 올해 스님이 영상을 만들면서 또 아픈 인연을 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예전에는 암 환자 특히 말기암에서 이렇게 치유하다 목숨이 닿으면 이 스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심장에. 그래서 막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아프고. 지금은 조금 이제 많이 치유가 됐어요. 벌써 몇 년 걸린 것 같아요. 조금 여여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전에 이야기했던 60대가 제일 중요해요. 60에서 65세 남자는. 여성분은 50대에서 55세 이때의 영역에서, 그 전에 젊을 때는 건강의 영역을 잘 몰라요. 병이 걸리기 전까지는. 근데 이 영역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어쨌든 갱년기라고 하는 영역을 다 지나가요. 기초대사량이 다 낮아지고 하면서 노화란 영역으로 탁 들어가는데, 이때 관리를 한번 잘 해놓으면 이것이 7, 8, 90까지 그 한 번의 관리가 그 영역까지 영향을 미쳐요. 강력한 신진대사. 해독이라고 하는, 디톡스라고 하는 이 제독하는 영역. 예전에는 호흡이라는 형태로 돼서 호흡이 2분 이상, 1분을 넘어가면 몸에서 땀이 나고 공간에 독소가 막 배출이 되어지는 그 제독행동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식품에서 스님의 식품이 장을 통과할 때 발효의 정점의 온도가 73.1도예요. 71도에서 그 영역을 진행하면서 몸에 혈관을 타고 가서 노폐물을 걷어서 기름 찌꺼기, 염증 물질을 분해해서 밖으로 배출시키기 때문에 장부마다 독소를 걷어오면 그 정화조 푸는 냄새가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몸이 맑아지고, 스님이 보여줄게 따로 와서 보면 알아. 그냥 스님과 인연이 되어지고 또 잘 따라와주는 우리 회원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올 한 해 조금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또 잘 지내오면서 또 코로나라고 하는 영역도 어느 선을, 코로나가 있어도 이제 한 번씩 다 겪고 이렇게 진행해가는 그 영역이 있는데, 경제라고 하는 영역에 너무 인식의 체계가 묶여가지고 번뇌하고 고민해서 건강이 무너지지 않게끔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구에서 한쪽에는 전쟁도 일어나고 또 기아도 있고, 요즘에는 미국에 막 폭설이 내리고 영하 몇십 도까지, 43도? 우리 여기 15도, 20도만 내려가도 너무 춥다 하는데 그 정도 내려가고 하니까 사실 마음에서 많이 걱정되는 인연이 있는데, 모두가 좀 안전한 곳에서 자기 자신을 잘 가꾸고 이 겨울을 잘 나서 또 새로운 그 새해가 왔을 때 그 에너지를 가지고 건강으로 또 건강한 삶으로 한 발씩 나아가는 그런 인연을 지어서 인생에서 아프지 않고 스님을 만난 인연으로 삶이 조금 건강하고 또 풍요로운 영역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인연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스님도 이제는 조금 정리가 돼서 오늘은 그래서 활터도 한번 갔다 왔어요. 식품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아마 내년쯤에는 그 대중한테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영역으로 식품 회사를 하나 준비하느라고 한 10개월 걸린 것 같아요. 좀 신경 쓰고 그 영역을 좀 지나오느라고. 어쨌든 건강 잘 챙기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새해를 맞아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축원하면서 영상 마칩니다. 저는 태공입니다.